안녕하세요. 주식등대중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아주 변동성이 큰 급변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그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진 그런 분위기다. 다만 배터리 소재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어제 이제 덩달아서 같이 분위기에 휩쓸렸는데 오늘은 그 추세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을 봤을 때요, 그렇게 마음 편히 볼 수 없는 시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증시 지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다 보면 전체 시장 흐름이 아마 좀 눈에 잡힐 겁니다. 거래수가요 플러스 0.44% 플러스가 났습니다. 2603포인트입니다. 2600은 좀 유지가 되면서 그런 대로 모양이 괜찮았다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1.87% 883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이렇게 안 좋은 데는 에코프로가 19%, 에코프로 BM이 17%가 빠져줬습니다. 어제는 오른 것에서 이렇게 빠졌지만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전혀 저항 없이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매수세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졌고요. 거래 대금이 또 중요할 텐데요. 어제 거래 대금이 거래수 코스닥 합쳐서 한 63조가량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증시 사상 가장 거래 대금이 큰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절대 그 수치로 보면 어제 거래 대금이 가장 큰 거래 대금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보시면요, 거래수 거래 대금이 23조 7천억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제 강세장 기준하는 것이 한 15조 정도를 기준한다고 봤을 때,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아주 보기 드문 23조 7천억 거래 대금이 대단히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15조 7천억입니다. 코스닥도 절대 규모로 봤을 때는 15조면 대단한 거지만요. 어제 26조 이거에 비하면 코스닥이 거래가 좀 뜸해졌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체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요, 평상시에 한 2배를 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면은요, 요 앞에 고점이요 2650포인트입니다. 오늘 11포인트 올라서 2603이니까요 대략 한 50포인트 정도 앞에 고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음봉을 이렇게 길게 맞아서 미달을 했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요 21선은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그랬는데, 그나마 21선에서 이렇게 오늘 부딪히면서 살짝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그래도 많이 오늘 해소시켜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21선이 좀 지지선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분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분봉으로 보면 오늘 하루 추세가 보일 텐데요. 아침에는 이렇게 바닥 인식 때문에 강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시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역시 그 포스코 그룹주들이 플러스까지 났었다가 다시 이렇게 얻어맞고 끝났습니다. 그 흐름하고 지금 거래소 흐름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부터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 상단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매물을 받는 모습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거래소는 여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어제 오늘 시장은 대량 거래가 되면서 누군가는 열심히 팔고 있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이 그래프가 더 모양이 안 좋은데요. 오늘 마이너스 1.87%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으면서 신고가를 보였는데, 빠질 때는 또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두 개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좋지 않다. 또 하나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21선 위에서 이렇게 음봉이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21선 아래로 생명선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하나의 우리가 좀 봐야 될 지표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하루 흐름을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10분봉입니다. 어제는 다 기억하시죠? 어제 이렇게 1시에서 한 2시 사이에 엄청난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그 자료를 보니까요, 아마 삼성증권, 미래에셋 그 증권 쪽에서 단기간에, 그러니까 1시에서 2시 사이에 삼성 창구로는 한 17만 주가, 에코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삼성증권 창구로 17만 주가 어제 매도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큐에 그냥 막 10,000주, 30,000주 이렇게 물건이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더구나 삼성이나 미래에셋까지 큰 창구로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그동안에 시장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를 끌어왔던 주 세력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뒷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인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주 세력이 어제 기습적으로 팔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죠.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팔기는 하지만요. 오늘 그래프 모습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이따 종목 말씀드릴 때 한번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도 아주 시장 수급이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오늘도 아마 기록적인 수치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5천억 매도 우위했고요. 코스닥에서 4,200억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특징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1,7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공매도 천원 물량을 오늘 다시 이렇게 되사준 그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58억 매수 우위했고요. 거래소도 76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거래소 4,370억, 코스닥에서 2,710억, 그래서 한 6,6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꽤 많이 사줬죠. 외국인들, 기관, 쌍끌이를 이렇게 매수를 해줬고요. 개인들은 거기다 대고 1조 가까이 이렇게 매도해줬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 특징 중에 하나는 거래소가 지금 769억 매수 우위로 나오니까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건 아니죠. 근데 삼성전자가 한 100만 주 좀 넘고요. 오늘 SK 하이닉스를 한 200만 주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 내신 거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반도체 쪽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왔고 나머지를 따지면 거래소만 따졌을 때 외국 애들은 나머지들은 매도 우위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두 종목에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개인들은 오늘 한 1조 가까이 매도 우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자금시장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 55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50조 안팎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근한 5조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끝이 살짝 이렇게 올라왔죠. 1년 추세로 봐도 연초보다는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추세였다. 작년에는 돈들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기만 했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는 거는 후행 지표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한 보름이나 한 달 뒤늦게 돈들이 좀 이렇게 유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 들어오는 거는 이걸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지표로서 그동안에 보면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 잔고를 보면요. 이것도 후행 지표입니다. 20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신용 이렇게 많은 것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이제 코스닥 쪽에 신용 지금 잔고가 한 10조가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코스닥은 전체 시총해봐야 삼성전자보다 적습니다. 조그만 시장인데 신용은 10조 이상 돼 있다. 거래 대금도 23조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코스닥은 그 거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래가 활발하다 차원을 넘어서 거래가 조금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미수금 잔고가 아주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미수금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다음에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며칠간은, 근 한 달간은 오히려 미수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240억인데요. 전례 없는 상황인데요. 미수금이 이틀 후에 이걸 이제 팔아주거나 강제로 매각하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수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는 미수가 매물 부담이 덜하지만 어제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한 시장에서는요. 특히 배터리 소재 쪽에 미수가 들어갔던 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자기 돈의 한 두세 배 풀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오늘 아마 거의 담보미달 또는 깡통 수준이 됐지 않았을까. 원금이 다 날아가는 정도까지 어제 오늘 급락세가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높게 사셨으면 오늘까지 하면 한 30% 넘게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요. 두세 배 들어갔으면 원금이 대충 날아가는 수준이 아닌가. 굉장히 투기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펀드 쪽 보면요. 100조가 넘었죠. 펀드가 이렇게 보시면 펀드도 약간 후행성 지표입니다. 시장이 된다고 그랬을 때 좀 뒤늦게 돈들이 들어온다 싶은데요. 어쨌든 금년 1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돈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MF 단기성 자금인데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전히 최근 한 달 동안은 MMF 쪽으로도 돈들이 조금 더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외 시장은요. 그렇게 크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만 그렇게 큰 변동을 겪었고요. 글로벌 나머지 시장들은 좀 덤덤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우가 어제 0.2% 올라졌고요. 그래프 보시면 앞에 고점을 넘기면서 아주 야무지게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12. 신고가 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빅테크 주식들이 요즘 좀 주춤합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세가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가는 장은 아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약간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이죠. 니케이 일본 시장입니다. 0.68% 플러스인데 그동안에 강한 반등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대만이 0.46%. 어찌 보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마이너스 0.49%, 프랑스 마이너스 1.35%. 그동안 유럽 시장이 대단히 좋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0.21%,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1.04%인데요. 워낙 많이 빠졌다가 근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그 하락세가 좀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죠? 횡보하고 있다. 한 두 달 동안은. 중국 시장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하고 무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우리 시장 그 흐름을 보면요. 미국 시장보다는 좀 낮지만 중국 시장보다는 조금 그 상승세가 강한 그 중간 정도를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에는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들이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거래량의 아마 3분의 1 정도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어제 이제 우리가 급락을 봤듯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요. 이게 이제 시작할 때는 거래대금이 하루 거래대금이 아마 한 몇천억 수준이었을 겁니다. 요 중간 정도가 한 1조 가량 됐을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5조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초반에 물리는 거하고 지금 거래대금이 5조가 됐을 때 물리는 거는 어쨌든 5조라는 거는 대단히 큰 금액 아닙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관여가 돼 있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무조건 매수했다고 그러면 거의 100% 다 물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린 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몇천억 할 때하고 지금은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돈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물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요 종목만큼은 좀 그 성질을
또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가야 된다. 이래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데요.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음봉, 길쭉하게 장대 음봉이 날 때 첫 음봉 때가 매도 신호다. 이렇게 급등한 주식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등한 주식에서 첫 음봉 때 길쭉하게 음봉이 나면 곧 첫 음봉 때 두말 없이 파는 게 가장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가장 비싸게 판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못 팔았다고 그러면 두 번째 음봉에서 파는 것이 그것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요. 그때 가격도 괜찮게 팔았더라 이런 그 경험칙이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제가 봤을 때 이게 100% 맞다기보다는 그동안의 급등주들 흐름으로 봤을 때 첫 음봉 때 아니면 두 번째 음봉 때 그때 던지는 게 맞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꼬리가 길쭉하게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음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죠? 그만큼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58만 원에서 거의 한 40만 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단숨에 밀렸기 때문에요. 거의 한 30%가 이렇게 단숨에 밀렸기 때문에 음봉 길이를 이렇게 위에만 난 것만 본 게 아니고 위에 꼬리까지 이렇게 이어서 보면 길쭉한 음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음봉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밀리면서 끝났다. 그것도 아주 대폭 밀리면서 끝났다. 그런데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것은 누군가는 아침 시세보다 계속해서 이렇게 호가를 낮추면서까지 대량의 물량을 내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의 물건을 내놓았다는 것은 주포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최근에 시장을 끌어왔던 주된 세력이 이익을 실현하고 돌발적으로 기습적으로 하루에 다 이렇게 내다 팔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부 세력이 팔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음봉이 지금 두 개 났지 않습니까? 근데 꼬리가 아주 길게 나 있습니다. 이거 음봉입니다. 이 음봉 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 첫날 파는 게 맞고요. 아니면 두 번째 날 파는 거가 맞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그래도 좀 높은 가격에 판 셈이 된다.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제 카카오입니다. 이게 카카오도 예전에 에코프로 못지않게 인기가 좋았었죠. 여기가 첫 음봉이었고요. 여기가 둘째 음봉이었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셀티리온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아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급등주는 특히 급등주가 아니라고 그러면 또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급등주라는 건 뭡니까? 시세가 한 5배, 10배씩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주식들을 급등주라고 그러죠. 그런 주식들은 초기부터 시작했던 주 세력들은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팔 때는 가격 같은 걸 따지지 않고 100만 주를 팔겠다 그러면 100만 주 파는 데 의미를 줄 수도 있겠죠. 가격 뭐 10,000원 더 받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습적으로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1시 이후에 나온 그 물량들이 그런 물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좀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공매도가 아직 그 대차 잔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올라가면 공매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수익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당분간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같이 겪어줘야 된다. 가지신 분들한테는 조금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요. 급등주가 이렇게 한번 꺾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요. 패자부활전 성격이 납니다. 패자부활전이라는 거 아시죠? 물린 사람들끼리 누가 여기서 좀 더 높은 가격을 손해를 덜 보고 빠져나오느냐 게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 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패자부활전을 하고 있는데 주포가 높게 팔고 나서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관이나 외국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배 오른 주식을 하루 이틀 조정받았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린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면서 패자부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성격을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아마 내일에도 또 오늘도 아침에 플러스가 좀 났었는데요. 플러스가 나면 다 팔기가 싫으면 일부라도 좀 팔아주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익이 난 분들도 저는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배, 3배 이익 났다고 그래도요. 일부는 좀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 제가 어제 어떤 후배한테 한 2배 지금 넘게 수익이 났는데 팔아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전화로. 제가 한 대답이 그겁니다. 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다. 그럼 언제 자기 돈이냐? 그걸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자기 돈이다. 안 팔았을 때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제 억울하게 이렇게 못 팔았다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팔 기회가 올 것이다. 오늘은 좀 높게 팔아야 되겠다 기다리신 분들 팔 기회 안 주죠 오늘. 이렇게 재미없게 이런 시장이 좀 지속될 거기 때문에요. 이익이 나신 분들도 여기서는 조금 이익을 좀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개별 종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CS 윈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 그한 일주일간 이렇게 재미없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요 추세선이 지금 무너졌죠. 무너지고 제가 흔히 말하는 음봉이 나란히 한두 개 나면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CS 윈드는 한 번 정도 제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매도를 좀 보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앞에 이 저점이 여기거든요. 앞에 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죠? 이 저점이 무너지는지 요거를 조금 확인하고 싶다. 요게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진짜 무슨 안 좋은 얘기가 있어서 기관이나 외인들이 판다 이렇게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앞에 저점 이렇게 부딪히는 이 그래프 패턴은요. 대형주에서도 대부분 주식들이 지금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앞에 저점에 지금 딱 닿아 있죠. 어제 이렇게 밑에 꼬리 내리고 다시 올렸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났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대체로 대표 주식들이 다 그러더라는 얘기죠. 앞에 저점에 이렇게 딱 닿아 있죠. 그 다음에 뭐 오늘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9.7% 올랐으니까 대단히 좋았는데 하이닉스도 앞에 저점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CS 윈드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리는데 최근 그 패턴의 주류가 앞에 저점까지 거의 이렇게 도달해서 거기서 반등을 하거나 반등을 못하고 주저앉거나 이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CS 윈드도 앞에 저점이 무너지는 것을 좀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내일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업 내용이나 악재나 이런 건 아직 가시적으로 잡힌 거 없습니다.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도 돋보이고 실적도 금년에는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체 지금 시장 흐름이 그런 패턴이더라. 앞에 저점까지는 일단 부딪히더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고 저도 내일이든 모레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KH바텍도요. 방금 CS 윈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로 앞에 저점에서 오늘 이렇게 살짝 반등해 줬습니다. 5.6%니까 꽤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거의 앞에 저점이 무너지는 듯 하다가 반등을 해줬습니다. KH바텍도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또 금년에는 어제 이제 그 폴더블 폰 행사하는 거 아마 보셨죠. 연예인들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한 2,000여 명 모인 데서 언팩 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항상 이제 미국에서 하다가 금년에는 이제 올해는 서울에서 했다고 그러는데요.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해서 좀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KH바텍이 이렇게 좀 재미없이 빠지다가 오늘 앞에 저점에서 이렇게 좀 반등해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 그래프 추세가 다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요. KH바텍은 오늘 좀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조금 해소시켜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KH바텍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SPG도 제가 이제 로봇 관련주 대표 종목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그래프만 놓고 보면요, 이렇게 딱 앞에 저점에서 반등해 줬죠. 반등했다 다시 원위치했다가 오늘 이렇게 살짝 양봉이 났는데요. 묘하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최근 주식들이 급등을 한 후에 다시 앞에 저점 근방까지 갔다가 반등을 하거나 거기서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반등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대로 매수가 좀 확인되는 그런 게 아닌가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저점이 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우 이렇게 한번 볼까요? 현대 로템 같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방산 관련해서 기대를 많이 가졌던 종목인데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요 추세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시면 추세가 깨지면서 이제 매도 신호가 왔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앞에 저점이 살짝 저지가 되는 듯 하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도 신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들도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반등해주는 종목보다는 모양이 조금 덜하다, 매수세가 좀 더 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오늘 6.2%면 야무지죠. 요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나 안 죽고 살아있다 하는 그런 어떤 의사표시 같아요. 나 안 죽었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오늘 외국인 기관 이렇게 살짝 매수 우회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보면은 한 20만 주가량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요 21선이 이렇게 어제 무너졌습니다.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매도 신호가 났는데 오늘 이렇게 살짝 양봉을 내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하락이 저지됐다 얘기하기보다는요, 그나마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며칠 더 지켜봐야 되는 모습 같아요. 워낙 많이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요. 그러죠? 이게 10,000원에서부터 30,000원까지 단숨에 한 3배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못지않게 올랐어요. 한 3배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40% 조정을 받는다고 그래도 그래프로 봐서는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양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좀 지켜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한 1년 동안 제약 바이오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소외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좀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이 오늘 이제 8.8%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굉장히 이게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인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빨갛게 대량 매수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덕택으로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을 아마 저번 주 일요일 날 그 회원님들 상대로 해서 그래프 모양이 매수 신호가 나온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로 이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오늘 이제 그래프 모습도 좋고 8.8% 올라주기도 했지만요. 각 증권사들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을 한 대여섯 군데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면서 추천을 해놨어요. 이런 것도 좀 특이한 모습이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래프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리포트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금년에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3%, 영업이익은 34%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꽤 좋은 편이죠. 거기다가 이제 뭐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제4 공장 또 제5 공장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어쨌든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또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예전에는 이제 그 셀티리온하고 이렇게 라이벌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비교가 안 되게끔 여러 가지가 이제 기울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이 지금 어쨌든 시총이 56조입니다. 대단한 기업이다. 요거를 시작은 아마 이건희 회장이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요거를 회사를 키운 거는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키웠다고 보입니다. 56조 시총이 되는 회사 바이오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재용 회장이 가장 지금 이루어 놓은 것 중에 내세울 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바이오 이렇게 키워놓은 거가요. 제가 그 리포트들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텐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을 꾸준한 허실적 증명, 전방시장 추이 주목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가 107만 원 제시해놨습니다. 오늘 79만 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SK증권에서도 그냥 제목을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실적이 좋고 주가는 많이 빠져있다 그런 얘기겠죠. 목표가 100만 원 제시해놨고요. DB투자금융에서는 상반기보다 더 좋아질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고요. 목표가 100만 원. 키움증권에서는 로직스형이 이끌어가는 실적, 이제 로직스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코믹하게 표현해 놨는데요. 어쨌든 바이오 제약 중에서는 이놈이 제일 크다 이런 얘기죠. 목표가 100만 원 제시해 놨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실적 잘 나올 것 같더라니 이렇게 해놨어요. 역시 실적이 좋았다 이런 얘기죠. 목표가 108만 원. 다올투자증권도 목표가 110만 원.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해놨고요. BNK투자증권에서도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을 이렇게 종목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대형주 쪽에서 증권사들이 강하게 추천하는 종목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모처럼 좀 싸게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방향을 좀 틀었다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양봉이 한 3개 이렇게 났고 오늘 길쭉한 양봉이 이렇게 하나 났습니다. 이런 거는 매수 신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근한 1년간 이렇게 하락하다가 실적이 좋게 지금 추정이 되면서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가격이 92만 원에서 지금 75만 원이니까요. 가격이 싸죠. 실적은 좋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회원님들 상대로 그래프 분석할 때 삼선 전환도 얘기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빨간 양봉이 나는 거는 매수 신호라고 그럽니다. 저번 주에만 해도 양봉이 이렇게 하나 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수 신호가 거듭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삼선 전환도는 단순하게 이렇게 매수 신호를 가격만으로 기간 상관없이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매수 신호가 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맞은 것 같아요. 오늘 8.8% 올라주면서 또 그 후로 증권사들 리포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모처럼 대형주 중에서 좀 들어갈 만한 종목이 나온 거 아닌가. 오늘 8.8% 올랐기 때문에요. 또 내일이라도 좀 주춤하면 좀 들어가면 좀 마음 편히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바이오가 그 중에 가장 좀 듬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아마 에코프로나 이쪽 배터리 소재주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어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또 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때 좀 물량을 좀 줄이자. 이익이 많이 났으면 이익 실현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